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 위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에너지 대전환과 화석 연료 의존형 산업 경제 구조에 녹색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금융이 기후금융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금융 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공급하는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종전의 420조 원에서 35년까지 10년간 790조 원으로 크게 늘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강화된 NDC 달성 2035 이 부분을 위한 동력을 활용되고 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뿐만 아니라 고탄소 업종의 공정전환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지방우대금융 컨셉이 적용됩니다. 자금 공급의 50% 이상을 지방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해서 전 산업, 전 지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핵심 에너지 프로젝트와 주요 다배출 산업 구조 전환, 지역 특화 녹색 전환, 소부장 등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 민간금융입니다. 지금 작년에 5대 지주가 이 분야에 21.3조 원을 투자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그 작은 글씨를 보면 미래에너지 펀드라고 산은과 5대 주주가 공동 출자하는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 그다음에 기후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후기술 펀드 이런 부분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래에너지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150조 원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1호로 지원했던 프로젝트가 전남 신안우이 해상 프로젝트인데 미래에너지 펀드가 이 분야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축은 이제 재정 예산 사업을 통한 녹색 산업 재정 지원 공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처는 기후부가 되겠습니다. 융자, 보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 탈탄소 견인을 위한 녹색 자금을 직접 공급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후 대응 기금이 있고요. 그 외에도 환경개선 특별회계라든지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융자, 녹색 전환 보증, 탈탄소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이고요. 더 나아가서 감축 효과에 따라서 우선적,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내실화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 등 에너지 전환 핵심 분야의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형 전환금융 제도를 도입합니다. 실제로 보면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활동에 대한 소위 말하는 녹색 금융 외에도 고탄소 산업의 다양한 탄소 감축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전환 금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이 EU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등은 전환 금융 개념을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녹색 금융은 쉽게 말하면 이미 녹색인 것을 녹색을 더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환금융은 녹색이 아니지만 녹색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 방식은 EU 방식과 일본 방식을 혼합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정은 지금 이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발표를 했고요. 정책금융이라든지 민간은행에서 이 분야를 내규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후 공시를 제도화합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후금융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의 탄소 관련 공시가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계, 산업계가 워낙 현격한 견해차가 있어서 논의만 있었지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 더 박차를 가해서 2월 말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희들이 공시 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정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를 대변하시는 우리 산업부 장관님 그리고 기후를 관장하시는 기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사실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산업부 장관님이랑 기후부 장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으로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4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정합성, 기업 수용 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2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공시 채널 어디다 공시할 거냐. 지금 일단은 거래소 공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안착이 되면 법정 공시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시의 범위입니다. 스코프인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탄소 배출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코프 2는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전기를 쓰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스코프 3는 기업이 기업 밖에서 이 기업을 위해서 누군가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할 때 그 협력업체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코프 3은 굉장히 광범위한 가치 사슬이고 또 실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산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원칙적으로 31년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대상 기업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연결 자산 총액 30조 원부터 28년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10조 원으로 더 확대하는 등 단계적 확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